안녕하십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오늘 김 감독님께 말씀을 전했던 같은 날 이제 해가 져 갔죠. 진 것 같네. 확률 통계 내친 김에 그냥 하자. 그리고 이건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확률 통계가 이제 중요하고 또 중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가면서도 이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하나의 예를 지금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나한테 이제 허락되는 동안에는 물 들어올 때 노조차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이제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한 번 더, 사실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이지만은 몇 주 동안 도서관에서 책 한 줄도 읽지 않고 컴퓨터실에만 앉아가지고 인터넷 보고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동으로 뭘 할 수 있나, 그냥 막 씹으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인문사회 쪽이 됐건 과학기술 쪽이 됐건 이거저거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 중에서 수학적인 거 몇 개를 지금 연속으로 몇 번 하고 있는데,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 과학기술에는 당연히 엄청 많이 쓰이죠. 제가 3년 전에 가장 처음 했을 때 통계역학을 시리즈로 했어요. 저는 고2 수준에서 출발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통계역학이 아니라 확률 통계라는 이제 중2짜리 그 수준에서 제목도 정하고, 근데 실제로 과학이나 기술,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확률 통계가 엄청 쓰이죠. 요즘에는 그런 걸로 이렇게 뒷받침 안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한번 하는 것 뿐이지, 뭐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지, 통계적 뒷받침이 없으면은 안 돼. 그리고 수학 시간 이런 데에서 확률이 뭐고 통계가 뭐고 이런 거 이제 중2쯤 되면은 이해할 수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죠. 그리고 이제 이공계가 아니라고 해도 사회과학에서도 뭐 논문 쓰고 할 때는 이제 그 통계학적인 그런 게 들어가고, 이공계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통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런 것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뀐 패러다임에서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할 건 일단 중2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렵고 까다롭고 이렇게 변별을 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오늘 지금 생각을 해놨다고. 뭐냐, 확률 먼저 갈게요. 확률은 동전 있나? 이 동전 있죠? 동전 던지기 확률은 아시죠? 중2도 아시죠? 동전 던지기를 하면은 앞쪽이 나올 확률과 뒤쪽이 나올 확률, 제가 지금 실제로 던지면은 이거 다른 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앞쪽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쪽이 나온 거죠. 100이죠. 100% 확률로 치면 1이죠. 1. 그 다음 다시 던져볼게요. 또 앞쪽이 나왔네. 높이 안 하고 해서 지금 또 앞쪽이 나온 걸 또 좀 있긴 하지만은 앞쪽이 또 나왔어요. 1이네 100이네.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앞쪽만 계속 나오는 것은 확률이 이제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해 가다 보면은 2번이면 4분의 1,
3번이면은 8분의 1. 아까 지수랑 그 로그 했는데 지수적으로 이제 2분의 1을 밑으로 하고 몇 번, n번 던진다. 자연수로 던질 테니까 n번 던진다, 100번 던진다 하면은 2의 100승분의 1, 이런 확률, 앞면만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던질 때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하는 그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요소 있죠. 그게 이제 확률의 이제 기본적인 그거죠. 이제 수학 교과서 중2 수준 어떻게 나올려나? 전체 중에서 이렇게 가지 마자. 제가 이제 확률이랑 통계를 좀 구별을 여러분에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보고 싶은데, 자, 제 동전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은 10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으면은 동시에 다 던져.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느낌에 어때요? 앞쪽 반쯤, 뒤쪽 반쯤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실제 보면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1000개 정도 하면은. 근데 2개 가지고 하면 앞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방금 2번 앞 나온 것처럼. 이제 한 개당 2분의 1이라고 하고 하는 확률에서 좀 더 나아가서 통계 이렇게 되면은 2개, 1000개, 한 10의 23승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쪽이 나올 확률,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2분의 1에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1000개 할 때하고는, 1000개 할 때는 이 편차 커. 근데 이제 한 10의 23승 이 정도게 하면은 거의 2분의 1 쪽에 거의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걸 왜 하느냐, 확률에 대한 건 더 깊이 나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은 나중에, 이건 좀 어려우니까는 확률이 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동전 던지기 2분의 1, 주사위 던지기 6분의 1 이렇게 이제 바로 그냥 소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기 전까지 동등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수립자 이런 뭐 물리학, 입자 물리학, 이론 물리학 이런 데에서 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 확률에서 이제 통계로 넘어가면은 통계적으로는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할수록 일정한 값에 수렴을 하죠. 대수의 법칙 이렇게 뭐 표현을 하나, 큰 수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게, 자, 이런 걸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한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 하여튼 한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1인당 GDP가 100원. 제가 100원 정도 벌거든요. 100원이다. 무슨 100이다. 단위는 뭐 모르고 100이다. 100이라는 어떤 단위를 번다. 1인당.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 그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는 0, 10억 이렇게 나오거나, 또 마이너스 5억, 그 다음 20 이렇게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2명 정도일 때는. 근데 이제 1000명 정도가 되면은 거의 100에 근접해. 거기에는 막 수십억 단위를 버는 사람도 있고 또 100을 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거의 근접해. 근데 우리나라 5천만인가? 5천만으로 가면은 큰 수의 법칙을 따라서 수렴을 해버리는 거야. 통계적으로 나온 그 수치에 수렴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키를 내볼게. 키. 우리나라 지금 성인 남성 키가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173점 몇인가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한 사람 일단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 저는 77 앞뒤. 그러면은 이게 맞나?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있나? 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기 지나가는 남자가 하나 있다. 그럼 저 지나가는 분은 한 73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벌써 두 번째에서 이제 큰 수의 법칙을 따라버리네. 근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근데 세 번째는 185야. 네 번째는 167이야. 근데 17번째는 또 2m 7이야. 이봉걸 선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1000명이 됐을 때는 173, 방금 지나가신 분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5천만 명, 아니지, 남자니까 한 2500만 명이 되면은 수렴을 해버리는 거지, 통계치에.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통계에는 키에 대한 통계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한 키가 500m 이런 사람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죠. 확신이 가능해요. 사람을 가장한 다른 동물일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키가 뭐 0.2cm 이것도 사람이 아닐 걸로 이렇게 뭐 구라를 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차이 느껴지세요? 1인당 GDP하고 키하고의 차이? 큰 수를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한쪽에 꽂혀버리지. 한쪽에 꽂혀버리는 게 확실하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개의 통계가 완전히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전기분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봉우리가 높을 수도 있고 봉우리가 이렇게 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런 경향을 따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다뤄. 심지어는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학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통계역학 시간에 예전에 했지만은 왜 할까? 통계역학 같은 거를 키 같은 거 평균 내려고 하는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일정한 공간에, 요 공간 내에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겠죠. 내 손 요 주먹 안에. 근데 이게 그 분자들의 수가, 기체 분자의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물리에서 보통,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것은 위치하고 속도를 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나 많은 거에 대한 위치와 속도를 다뤄서 뭔가를 설명하거나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해. 기존 방식으로는. 확률 통계 이전의 수학들도 있잖아요. 그죠? 함수도 있고 미적분도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불가능해. 그러나 이걸 통계적으로 접근하면, 통계 역학으로 접근을 하면은 요거에 이를테면은 통으로 봤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찾아내면은 통으로 봤을 때 요 손 안에 있는 온도가 나와. 지금 대략 한 단단위 온도 되겠네. 이제 영하까지는 아니고 영상인데 단단위 온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압도,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한 개 한 개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전체를 가지고 하면 통계적으로는 쿤스의 법칙, 또 엔트로피의 법칙을 벗어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거의 없고 또 과학적으로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디에, 근데 보니까는 전기분포 그림도 다 다르고 한데 어디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적용 못 하는 거고, 수학적으로 이제 뭐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거랑 관련된 거 제가 그 어디에서 했지? 뭐 미시 답변 해가지고 외모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거에 대한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코와,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게 그 성적인 그게 아니고 외모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성적으로 끌리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은 비너스의 조각이나 그림들을 보면은 대부분 가슴이나 골반이나 요런 비율,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좀 클 수도 있고 슬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껴. 여성들은 이게 다 통계적인 거라는 거지. 여성들은 남자를 볼 때 코, 어깨, 엉덩이 이런 걸 본다라는 거야. 통계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그땐가 뭐 6.8명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코의 높이나 길이와 이제 어떤 신체 기관의 상관관계,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아주 오래된 킨제이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가다가 연구가 누적이 되고 했는데, 비뇨기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일단 전기분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와요. 그러나 그때 이제 늘 듣는 말이, 그러나 거기 이거는 그냥 통계적인 것이고, 물론 통계적인 거지. 통계적인 것이고, 이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통계의 뭐 이런 통계가 줄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목욕탕을 이제 갈 때 보면은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뭐 이렇게 갔던 기억들을 쫙 한번 어릴 때부터 한번 딱 기억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친구들 중에서는 비디오나 이렇게 잡지 이런 거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돌 때 그거를 그냥 보지 못하고 발기된 상태로 보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 그럼 내가 살면서 이렇게 그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다 합해서 이렇게 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구나. 각각의 코를 다 생각을 해봤고 코의 높이와 길이 그리고 또 그 신체 기관 다 이렇게 매칭을 해왔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구나. 근데 덜썩 겁이 나는 거야. 야, 그렇게 되면은 비뇨기과 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통계적으로 맞긴 맞지만은 얘도 많이 있고 내가 일생 동안 본 게 비뇨기과 의사들은 훨씬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저보다. 근데 구세주처럼 하나 나타났어. 한 놈이 코가 높지 않아. 코가 높지도 길지도 않아. 근데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대부분은 내가 그 예외를 찾아내고 이제 그래 이거야. 이게 대부분은 애는 헤비급이야. 헤비급인데 이제 신체 기관은 헤비급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 녀석의 코를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구나 이렇게 되거든. 근데 거기에 예외를 찾아낸 거지. 예외.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예외로 말하는 친구는 코와는 거의 정반대의 이런 정규분포에서 이제 아까 이 통계 큰 수의 법칙을 따르긴 하고 그것도 분명히 과학이고 하지만 비뇨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 역시 이건 통계구나. 근데 이 정도의 통계면은 이를테면은 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까웠겠다. 가지고 있는 자산 이거랑은 좀 다르다. 자산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 큰 수일 때는 수렴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대개의 경우 사회과학에서 쓰이는 게 좀 다르고 또 자연과학에서 쓰이는 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같은 정규 분포 안에 들어가는 통계라고 해도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확률 통계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사회과학 쪽보다는 이제 자연과학 쪽에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방금 얘기한 거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에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쓰는 그 통계는 정말 거시세계나 정말 미시세계나 거기에서 엄청난 양, 막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런 경우에 여러분 왜 중국이 IT에서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상당하거든요. 중국이 뭐 지금 이미 알파고나 이런 거와 잽도 안 되는 그런 AI들이 막 나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큰 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중국은 인구 자체가 큰 수죠. 게다가 전체주의적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큰 수야. 어마어마해. 그러니까는 AI 같은 경우도 엄청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특수한 어떤 목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해도 개인의 정보나 이런 걸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소스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조금 확대를 시켜. 볼륨이 적은데 그거를 이제 확대를 시켜가지고 방금 말한 이제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러니까 확률 통계가 그냥 수학적으로 동전 던지기라든지 수학 체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안에도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어떤 수학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고 뻥튀기 하는 거랑 비슷해. 펑 해가지고 이제 크게 부풀리는 거야. 얼마 안 되는 데이터, 거기에 참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것만 가지고 그걸 확대시켜서 처리하는, 그것도 나름대로는 이제 수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만은, 그건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건너뛰고. 근데 중국은 진짜로 개인이 다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잖아. 안면인식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는 AI가 상당히 발달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젠가, 이거는 나중에 좀 제가 준비도 많이 하고 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현대과학에서, 현대물리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들도 확률하고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다 들어가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이과, 고등학교 이과 이후에 이공계의 식들 보면은 행렬식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행렬 같은 건 개념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식들, 이런 데에 이상한 단위가 들어가는, 허수 단위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확률이에요, 확률. 그리고 또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전자 모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처음에 이제 건빵에다가 포도 박혀 있는 그 모양에서 뭐 빙글빙글 도는 모양에서, 그 다음에 위계 어떤 궤도를 가지고 도는 모양, 보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구름 모형이 나오죠. 구름 모형. 구름처럼 이렇게 확률로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해석이 어려워, 사실. 까기 전까지는 확률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관측 순간에 딱 그 부분에, 그 위치에 1로 이렇게 있는 것이냐,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 뒤에 이제 더 정교해진 게 확률 모형인데, 그 확률 모형은 이제 연구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은 그 확률 내에 에너지 상태로 분포하고 있는 거지. 같은 확률로. 그 확률 영역 내에. 그러다가 관측에 의해서 이제 관측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 요 문제이고, 뒷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동전을 던지면은, 또 주사위를 던지면은 뭐가 나올까, 이게 확률이야. 근데 그걸 여러 번 던지거나 동시에 던질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빼박으로 어딘가로 수렴을 해,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자연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엄청나게 많이 쓰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코의 높이와 길이가 통계적으로 남자의 이 신체 기관과 이렇게 그렇다, 그게 통계적으로 맞아.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 것도 있지, 벗어난 것도. 근데 이제 큰 수로 갈수록 맞단 말이야. 큰 수로 갈수록. 제가 벗어난 그 예를 딱 한 친구를 찾아내고, 그래, 이게 벗어난 게 있어야 또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복음의 메시지 희망 메시지, 이런 게. 근데 그것도 이 분포 상태가, 봉우리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확률과 통계가 개념이 뭐고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러 곳에 쓰인다. 근데 이제 여러 곳에 쓰이는 것 중에서 이제 진짜 조금 어려운 부분은 물리학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건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다루진 않았고 나중에 언젠가 그거는 제가 많이 학습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예전처럼 예전에 시리즈로 한 적이 있는데 그 통계 역학만 가지고 막 카오스니 프랙탈이니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중2 수준으로 하면 기회가 되면은 뭐 겨울에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